얼마 전에 북중국경, 즉 북중국경이라고 하면 뭐 압록강 신의주에서부터 저 원성까지 압록강, 두만강 이 지역을 우리는 북중국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다에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북중국경은 신의주 압록강 절개로부터 원성, 남양 도문까지 이 국경연선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방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사진도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지금 국경에는 철조망이 치러져 있고 그리고 전기선이 늘어져 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100m에 하나씩 초소까지 만들어지고 조명등까지 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이 모든 국경연선, 특히 사람들이 자주 다닐 수 있는 강폭이 좁은 곳, 즉 장백현과 같은 이 양강도, 그러니까 두만강이 시작되는 양강도 해산에서부터 동해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두만강이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갈라집니다. 이 백두산 천지물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갈라지는데 천지에서 서해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압록강이고 동해로 내려가는 지역이 두만강입니다. 장백현에서부터 그러니까 해산시죠. 우리 쪽에는 중국 쪽에는 장백현, 우리 쪽에는 해산인데 그 해산에 가보신 분들 제가 사진을 이제 올려놓겠지만 해산과 이 장백현과 해산 사이의 그 압록강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 장마철이 아닐 때에는 이 무릎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산이나 해산 쪽에서 장백 쪽으로 해서 넘어온 탈북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물이 깊지 않고 뭐 돌 몇 개 짚으면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서부터 해산 쪽에서부터 이 삼장, 대웅단이죠. 대웅단, 이 삼장 교두보가 있는데 이 삼장으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점점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거기에는 개울과 같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산은 장백현에 있는 그 압록강은 그래도 폭이 조금 강폭이 그래도 있는 편이지만 이 해산을 지나서 장백현, 용단군 쪽으로 올라오면서 무산군 쪽에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저는 삼장 지역, 대용단군에서 중국 쪽으로 이제 승용차들이 많이 그쪽으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중고 승용차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간 이유도 거기에는 정말 개울물과 같은 물이 절절 흐르는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전기선도 늘어놓고 철조망도 늘고 그리고 그 강으로 내려가는 데에는 곳곳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초근역계도 이 국경경비대원들이 이 북중 국경을 지키는 경비총국사나 여기에 3개 여단이 있죠. 이 해산 지역에도 1개 여단이 있는데 이 국경경비총국 여단 그리고 그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단위로 초소를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삼장 지역에 있는 초소 1개 소대죠. 초소 그 대원들이 압록강가에 내려가다 자기들이 매설한 지뢰에 걸려서 여러 명이 중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목함 지뢰처럼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지뢰를 매설한 것 같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가고 이 발목이 잘려나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되지 않지만 약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자기들이 매설한 지뢰에 자기들이 지뢰가 그 지뢰를 밟아서 폭발했을까요? 북한에서는 이것 때문에 국가보위성이 지금 비상이 걸렸고 국가보위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국경경비총국장을 비롯한 정치위원들 그리고 간부들이 모두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지뢰 매설한 구간에 대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하면 지뢰 매설한 것은 자기 초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경비를 다녀야 되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뢰를 밟아서 폭발한 것은 아마 순찰 근무에 나갔다가 이 지뢰가 이번 장마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 이 비가 왔을 때 지뢰가 아마 자기들이 묻어놓은 것에 있지 않고 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또 자갈밭으로 덮여 있다가 그것을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8월 북한 목함 지뢰 사건 때 북한이 목함 지뢰 우리 GDP 경비병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
지뢰를 매설해 놔서 우리 2명의 이 병사들이 다리가 잘리는 그런 참상을 당했죠. 그런 목함 지뢰와 비슷하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즉 지금 전 지역에 걸쳐서 지뢰를 매설한 전 지역에 아마 북한의 국경경보 쪽 국가법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하는 일이 지금 북한 북중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국경연선에까지 지뢰를 매설해서 그것도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겠다고 지뢰까지 매설하고, 아니 철조망과 전기선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지뢰까지 매설한 이 북한 당국, 이건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면 매설할 수가 없는데도, 이런 지뢰까지 매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뢰까지 매설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중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보고되면 김정은은 뭐라고 할까요? 물론 지금 김정은은 한 달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누구도 나타나서 김정은의 근황, 노동신문에는 캄보자 왕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 김정은의 동선은 한 달째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특히 미국이 우리 한미 군사훈련, 즉 아이다호 본토에서 북한 핵 불능화 훈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잠잠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나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대남 대외 매체들에는 물론 이중잣대를 벌이고 적대시 정책을 벌이라고 매번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서 맹공격을 퍼붓지만 중량급 인물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과학자들, 연구소 실장 이름을 빌려서 이런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선건과 같은 외교부장이나 부부장이나 아니면 김영철이라든가 김여정의 담화문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9월 25일 마지막인데 이미 2달이 되어 있지만 그 고친 입은 꾹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큰 그림, 더 큰 도발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종합해보면 북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폭풍전야와 같이 고요하다. 고요한 것 같지만 아마 어떤 큰 대규모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폭풍전야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이 동선이 한 달 동안 오리무중인 와중에 이런 대형 사고가 북중 국경, 그것도 두만강 지역 북측에서 바로 자기들이 매설한 지뢰에 자기 병사들이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는 것입니다.